이렇게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먹은 건 처음입니다. 유령도시처럼 고요한 이곳은 놀랍게도 서울 한복판 그 정막 사이 초밥집 하나가 숨어 있어요. 만원 내외의 메뉴가 코스로 나오다 보니 가성비 오마카세로 입소문이 났죠. 죽과 장국으로 시작해 회무침으로 입맛을 깨우고 이제야 메인이 나오려는데 사실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 처음부터 메뉴를 2개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감량 조금 줄여드릴까요? 회는 도톰하고 감칠맛은 묵직하고 몇 점 남았을 때쯤 회덮밥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오, 회덮밥도 맛있네? 하며 먹어가다 보면 이번엔 모밀이 나와요. 다 먹어갈 때쯤엔 또 막기를 주십니다. 계속 제가 먹는 흐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장국이 비면 더 드릴까요? 하고 건네는 손길까지. 사장님의 다정한 시선, 딱 맞는 높이의 고추장통 발받침, 투박한 플라스틱 접시가 주는 감성은 어느 고급 오마카세보다 깊었습니다. 고기는 제가 시켰는데 옆 테이블에서 굽고 있는 이 상황 뭐죠? 오늘 오랜만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는데 메로나냐 비비빅이냐 진짜 어렵습니다. 역시 근본은 팥이죠. 평상에 앉아 먹는 이 맛은 7살 순수했던 그 여름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집 좀 많이 특이하죠? 슈퍼면서 쌀 상회의 카페, 가맥집까지 미니가 아닌 신품 미니 슈퍼예요. 메뉴판도 없고 얼음은 엉켜있고 라면물은 적고 모든 게 조금씩 어설픈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 어설픔 너머에 정이 있거든요. 먼 길 왔으니 커피는 그냥 줄게 하시고 불 앞에 있으면 덥다고 옆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다 주십니다. 김치 더 줄까? 김치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여다 드시며 원 없이 먹으라고 계속 가져다 주셨어요. 정확한 가격도 없고 처음 보는 동네 어르신들과 덕담을 주고받다 보면 가끔은 인생에서 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서 2인분을 시켰는데 2인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2인 이상이라는 오징어 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주문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식당을 나가버리십니다. 알고 보니 여기 식당 구조가 꽤 독특해요. 안쪽으론 막혀있어 밖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만 하죠. 이거 메인 아닌가 싶은 고등어 구이부터 그날그날 바뀐다는 국까지 손맛 좋은 반찬이 쏟아집니다. 배불리 다 먹었더니 이번엔 커피랑 삶은 옥수수가 나와요. 심지어 직접 물 올리고 저어서 자리까지 서빙해 주십니다. 반찬 접시를 컵 받침대로 쓰신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으로 끓인 닭죽이 진짜 맛있다며 꼭 먹어보라고 또 주세요. 거기에 참외까지 깎아주시더니 한 조각 먹고 너무 배불러 더 못 먹는 저를 보시곤 참외 하나와 닭죽을 포장해주세요. 꼭 딸 같다고 하시면서요. 단골 손님이 원하면 메뉴판에 없는 음식도 만들어준다는 이 어머니에게서 양으론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노래 네모의 꿈이 탄생한 곳, 이곳 아닐까요? 참 희한한 조합이죠? 이른의 다방에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찍는 20대들이 가득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갑인 이 다방은 원두 커피가 낯설던 그 시절부터 직접 원두를 볶아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100년이 안 된 이 네모난 통장엔 억겁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상 안팎으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어떤 날은 역사의 한 장면이 있었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이 스쳐갔습니다. 똥쭉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농문경찰 시험은 잘 보셨겠죠? 사각형의 낡은 LP 커버, 고풍스러운 액자, 삐걱대는 계단까지 김치라는 단어는 아마도 여기서 생겨났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동그란 치즈케이크 왜 이렇게 맛있죠? 네모난 얼음이 가득한 동그란 컵 속 시원한 커피 한 모금, 진한 풍미에 케이크의 맛까지 배가 되네요. 모양도 향도 다른 여러분의 꿈들도 이 커피처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저마다의 향기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2년 후엔 다신 못 볼 짬뽕입니다. 제가 감히 사장님께 조언을 좀 해드렸어요. 전국 최초라는 짬뽕 전문점. 여기 사장님 마케팅 천재 같아요. 산더미 짬뽕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가게를 더욱 유명하게 만드셨거든요. 해산물이 통째로 들어간 말 그대로 진짜 산더미. 예쁜 글씨로 먹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따님 손실해요. 사장님은 글을 쓰지 못하십니다. 예전 면 뽑는 기계에 손이 끌려 들어가 크게 다치셨거든요. 이젠 몸도 성한 데가 없다고 해요. 어떤 날은 심한 두드러기에 바지를 못 입을 정도라고. 그래서 2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땐 병원에 있을 것 같다는 말씀에 지금부터 휴식을 조금씩 늘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이자 조언을 드렸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 억척스럽게 일만 해온 세월. 정작 본인은 염색조차 집에서 하신다는데 왜 우리네 엄마들은 엄마가 되는 순간 엄마로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자신의 이름도 잊은 채로. 이 여름보다 더 뜨거웠다. 앞으로 더 찬란해질 임갑선 사장님의 인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이 횟집 사장님의 이력은 좀 많이 특별합니다. 꼭 전날까지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한때 회사 사원으로 시작해 중소기업 대표를 거쳐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6년에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위치도 한적하고 손님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다 보니 매출이 일정치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더더욱 예약을 고집하는 이유는 당일 아침에 마음에 드는 횟감을 알맞게 사오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싱싱하지 않은 음식은 사장님이 용납할 수 없고 또 많이 사다 놓고 버리게 되면 가게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렇다 보니 횟집만으로는 생기가 어려워 평소엔 다른 일도 하신답니다. 내가에서 돈 벌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돈 버는 사람은 성격이 다른 사람이라 우리 주먹이 더 좋은데 투잡을 할 만큼 요리엔 양보가 없는 사장님. 재료의 본질을 고민하며 그 맛을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많이 연구하신대요. 스승님 이야기를 할 때 사장님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반짝였는데 어쩌면 사장님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저 빛을 미리 보시고 따라왔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도 내 인생의 긴 이력서 중 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포차 사장님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십니다. 전국 최초로 포차에서 이 메뉴를 팔기 시작하셨다는데 바로 수제 햄버거예요. 직접 치댄 도톰한 패티에 계란, 채소, 소스까지 듬뿍 얹어 어떻게 먹어도 예쁘게는 먹기 힘든 양만큼 맛도 꽉 찬 햄버거예요. 59년생 이 사장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들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전까지 호텔 주방에서 요리하셨고 16년 전 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다들 은퇴를 생각할 나이인데 말이죠. 가장 한국적이고 감동적인 맛으로 전국 아니 전 세계가 찾는 큰 가게를 여는 것.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르죠.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늘을 나는 것도 TV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처음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그 어떤 터무니없는 말도 언젠간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꿈이 있다면 60대도 70대도 여전히 청춘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곳까지 대를 잇나요? 이제 여기 말고는 골목 식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좁은 골목을 지나고 또 지나야 나오는 그냥 가정집 같은 할머니 만둣국집. 고기 하나 없이 무려 4대째 58년 전통을 이어온 이복식 만두. 테이블은 4개뿐인데다 점심시간에만 잠깐 문을 여는데도 사람들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만두 가게를 시작한 이유는 이랬대요. 남편이 잘못 쏜 보증 하나로 모든 걸 잃고 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골목에서 이북에서 먹던 만두를 밤낮 없이 빚어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남의 빚도 다 갚고 그 고생을 하셨으면 사람이 참 미워질 법도 한데 할머니는 음식 앞에 야박한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다며 돈 없이 온 배고픈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만두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서요. 할머니의 손맛은 며느리에게, 그 딸에게, 그리고 또 그 딸에게로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할 때 얼른 먹어요. 이건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하며 계속 챙겨주시는데 여기 따스한 마음도 배를 이어왔나 봅니다. 여기 많이 틀린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3대째 이어오고 있는 포장마차부터 시작한 78년생의 인권의 떡볶이집. 눈치채셨나요?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입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 그렇게 굳어졌다고 해요. 학교 앞에 자리하고 있지만 학생들보다 추억을 잊지 못한 어른 손님이 더 많이 찾는다는 이곳. 어른이들의 추억에 답하고자 틀린 이름도 벽도 서랍장도 떡볶이 맛도 그 시절 그 느낌 그대로예요. 달달하고 매콤한 떡볶이에 깻잎이 더해져 향긋한 여운이 입안 가득 퍼지고 40년 전통의 수제 만두집에서 받아온 납작만두와 함께 먹으면 세월과 세월이 더해져 맛이 배가 돼요. 가게를 처음 시작하신 시어머니 부부가 인꼬 부부였냐고 여쭤보니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의 사장님 내외분이 엄청난 닭살 부부라고 합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성경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고 웃으시네요. 이 떡볶이를 먹다 보니 저도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앞으로가 더더욱 행복해지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패스트푸드 가게를 찾았어요. 간판도 없고 물가도 멈춰버린 간판 없는 햄버거 집입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흔히들 말하는 레트로 분위기인데 억지로 꾸며놓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든 장면 같았어요. 존재감이 또렷한 나무벽, 손수 닦고 칠하고 고쳐온 흔적이 가게 곳곳에 스며 있어요. 30년 동안 사장님이 혼자 조금씩 갖고 온 공간이래요. 치즈, 계란, 양배추, 그리고 케첩과 마요네즈. 딱히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간판이 없어진 데는 사연이 있어요. 처음엔 수제 돈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경양식 집이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손으로 만들기 벅차 돈가스는 사라졌고 햄버거만 남았다고 해요. 간판도 함께 떼어냈고요. 이 조용한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자리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간판 없는 햄버거집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레 생겼어요. 사장님 혼자 만든다는 건 바쁠 땐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일기장 속 한 장면처럼 몽글몽글한 이 햄버거 앞에서 누가 빨리빨리를 외칠 수 있을까요?
38도 폭염 속 10분 넘게 버스가 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방울에 손수건을 사려고 갑한 때 여쭤보니 땀 닦으려고 그러냐며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얼굴에 흘러내린 땀을 닦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구나. 처음 찾아간 식당은 일찍 문을 닫았고 한참을 다시 간 곳도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죠. 초행길에 버스는 또 오랫동안 오질 않고 태양은 무섭게 나를 째려보고 머릿속엔 덥다, 너무 덥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토스트 하나와 더위사냥을 샀습니다. 첫입 베어 무는 순간 진짜 살 것 같다. 꿀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버스 타고 간 곳은 정기휴일. 바보같이 확인도 안 했던 거 있죠. 돌이켜보니 그때 건네받은 휴지가 없었다면 더위의 공복에 정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 아주 작은 친절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수처럼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새벽같이 출근하는 시장 상인분들, 아침은 드시는 걸까? 자취방에선 엄두도 안 나는 생선구이를 노릇하게 구워주는 동대문 상가 골목 생선구이집입니다. 상인들의 끼니를 책임지느라 새벽 5시에 출근하신대요. 그렇게 해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어머니들이 일하고 계세요. 단골 손님이 오자 직원분이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데 방금 허리 아프다고 하던 분이 만나쉽게 표정이 환해지십니다. 자식 입에 따뜻한 밥이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누군가의 아들, 딸들을 위해 생선을 굽는 손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 제 고등학교 시절 엄마의 하루가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학교가 멀어 6시도 전에 일어났는데 눈뜨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있었어요. 그저 전 엄마는 체력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만, 이 모든 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공부하는 게 벼슬인 것 마냥 나 피곤한 것만 알고 엄마 밥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요. 아무리 졸려도 힘들어도 내 새끼 등굣길은 든든히 채워주곤 딸내미 남은 음식으로 한 끼를 때웠을 엄마. 누군가의 아침을 책임진다는 것,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참으로 일상이면서도 한없이 찬란한 일입니다. 이 분식집 사장님 이토록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게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햇살마냥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노란 간판의 분식집에는 의외의 메뉴들이 많아요. 처음 보는 야채덮밥부터 김치 수제비, 제육덮밥, 주기적으로 직접 담는다는 파김치까지 그냥 분식집만은 아닌 느낌입니다. 지금은 손발이 척척 맞는 30년 지기 부부 동료지만 누구나 그렇듯 사연이 있죠. 어엿한 건설업 대표님이었던 사장님. IMF라는 파도에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요리 자체가 처음인 남편과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아내.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땐 많이 울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아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오고 저렴한 가격을 지키기 위해 반찬 하나하나 손수 만듭니다. 맛과 가격, 정성까지. 점심땐 줄도 선다고 해요. 인생이라는 가시밭길을 손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두 사람. 부부간에 일하는 게 물어보세요. 다 안 좋다고 그래. 나는 엄청 좋은데. 그 수많은 가시는 결국 장미꽃을 지탱해주는 줄기였음을 알게 합니다. 저 불효자인가요? 호랑이가 자기 차를 타러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진짜 빨리 혼자 온 손님에게 던질 농담을 늘 생각해둔다는 유쾌함 그 자체인 시장골목 분식집 사장님. 내가 잘못 본 건가? 메뉴는 여러 가지인데 가격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메뉴가 6,000원으로 동일하거든요. 예감했어요. 나는 최소한 2개는 먹겠구나. 온갖 나물의 건강함이 느껴지는 제 입맛 제대로 저격한 비빔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돈가스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배달과 배달비. 여기는 없어요.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고 또 수거까지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광경이 있었죠. 사장님 따님께 걸려온 전화였어요. 하루에 최소 3번은 전화를 하고 애정 표현도 서슴없이 한대요. 사랑이 넘쳐서 그런지 이 작은 가게가 그 어떤 곳보다 넓고 따스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솔직히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간지럽달까? 이 자리를 빌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알제? 간짜장을 먹다 가장 무서운 말을 알아버렸어요. 여기 사장님 괜찮을까요? 웃다가 울다가 또 웃으십니다. 울다가 웃으면 눈앞에서 면을 뽑고 볶아서 내주신 간짜장. 울퉁불퉁한 면만큼 웃음과 눈물이 오르내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던 이 짜장면집. 워낙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 동네에서 금실좋기로 소문났었대요. 주방을 지키던 남편분이 갑자기 병마와 싸우게 되었고 병상에 누운 채 아내에게 요리법을 읊어주었죠. 그렇게 작별하고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음성을 따라 볶아내는 짜장면. 남편이 만들던 것만큼 맛있지 않을 거예요 하셨지만 저에겐 인생 짜장면이었어요. 단골 손님이라는 분과 셋이서 한참 떠들다 보니 낮이 저녁이 됩니다. 배운길 제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사장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흐르는 시간만큼 슬프고 무서운 게 또 있을까? 만남의 기쁨을 이별의 슬픔으로 바꾸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도 하고 멈출 수 없는 세월 속 한없이 먹먹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아요.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는 또 이렇게 희노애락을 꼭꼭 채워나갈 테니까요.
여긴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스스로 상을 치우는 곳. 하루에 단 3시간만 문 여는 식당.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암투병 중이세요. 오늘은 피검사를, 내일은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신답니다. 그럼에도 가게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되려 힘이 난대요. 저 평소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공깃밥은 꼭 한 그릇까지만 먹는데 사장님이 힘겹게 준비해주신 맛깔난 반찬들을 남기고 싶지 않아 밥을 조금 더 먹었습니다. 6,0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에 찌개부터 여러 반찬, 거기다 부족하면 덮어주는 따뜻한 밥까지 정성스레 만드신 숭늉물 마냥 마음도 구수해집니다. 문 닫을 즈음 사장님의 밥상 위 포도를 저에게도 몇 알 건네주셨어요.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이겨낸 이 달콤함. 사장님의 삶도 분명 그보다 더 달콤해질 거라 믿어요. 아, 여기 이름이 새집인데 사장님도 3번째 인수한 가게라 새의 의미는 모르신대요. 그 어떤 새든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지나는 모두의 날개짓에 새롭고 작은 행복들이 매일매일 불어오길 바라봅니다. 미각을 잃고도 여전히 감자탕을 끓여내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힙하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용산의 한 골목에 위치한 10평 남짓 오래된 건물의 감자탕 맛집. 내가 만든 감자탕은 달라 하며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세요. 한때 대형 기획사 앞에서 성업했지만 2배 넘게 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 작은 가게로 옮겨왔습니다. 좁은 철문이 깊은 맛까지 가로막진 못했는지 유명인도 줄지어 다녀가는 곳이 되었죠. 이곳 감자탕엔 감자가 없어요. 우리 집은 감자 대신 고기를 많이 줘 하며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가득 담아주시죠. 또 늘상 있는 들깨가 없는데도 맛이 심심하지 않고 깔끔하니 깊은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미각을 잃게 된 사연은 이래요. 몇 해 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독한 약탓에 미각까지 잃으셨어요. 사장님 손끝에 남은 세월의 기억으로 계속 감자탕을 끓여내셨대요. 지금은 거의 돌아왔다고 따스하게 웃으시는 이른의 사장님. 5년 뒤 가게 계약이 만기인데 아마도 그때가 본인 은퇴가 되지 않겠냐 하시네요. 영원할 것 같은 오늘이 또 지나가겠지만 사장님의 말대로 우린 열심히 사는데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당황했어요.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죠.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작은 만두 가게. 많이 독특한 만두에 한우로 만들었다는 소고기 버섯 만두인데 조화가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통실한 새우와 부추가 제대로 꽉 차. 향부터 좋았던 이곳의 으뜸이라는 부추새우 고기 만두. 여기에 모두들 맛있다고 추천한 군만두는 배가 불러도 먹어봐야 했죠.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고요함. 중간중간 필요한 대화만 하시고 그은한 TV 소리, 라디오 소리도 없이 만두피 굴리는 소리, 찜기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좋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찾은 선명한 이 평온함, 주변의 잔잔한 소음 사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만두의 맛. 돌아가는 길 늘 끼고 있던 이어폰을 잠시 뺐습니다. 시장한 사람들 소리, 놀이터 아이들 웃음소리에 아참 이 세상에 요란한 음악을 꺼야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즐거움이 있었지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어요. 공깃밥 2그릇을 내주시더니 한 그릇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둘 중 하나 고르래요. 하나는 흰쌀밥, 하나는 잡곡밥.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잡곡밥. 검은보리, 흑미, 완두콩, 강낭콩 등 평소 쉽게 맛보기 힘든 곡물들이 빼곡합니다. 2가지 공깃밥이 탄생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깔끔한 듯 깊고 구수한 맛이 남다른 해장국집. 손님분들 연령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 중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매일 잡곡밥을 10공기 정도 미리 지어둔다고 해요. 1952년부터 해장국을 끓여오던 시아버지께 좋은 음식을 만들면 다른 건 자연히 따라온다고 배운 사장님. 40년을 넘게 가게를 이어오며 그 말의 깊은 뜻을 이제 알 것 같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함께 일해왔다는 이모님. 아주 옛날부터 단골이라는 손님과 격없이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히 떠오른 세 글자. 정답다. 밥상 위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음 한 상과 따스한 웃음소리 사이에서 정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색이 달라요. 여기 떡볶이는 갈색의 짜장 떡볶이. 숭장향과 뒤에 치고 올라오는 매운맛이 흔히 먹던 빨간 떡볶이와는 또 색달랐죠. 바삭한 야끼만두와 찰떡궁합인 국물. 포크로 하나씩 집어 먹다 보면 잠시 타임머신을 탄 듯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괜히 아쉬워서 시킨 빨간 컵떡볶이. 초등학교 하굣길에 먹던 똑같은 그 맛에 또 한 번 반가워져요. 1993년부터 시작된 이 떡볶이집. 주인은 3번 바뀌었지만 초등학교 앞 그 자리 빛바랜 간판. 떡볶이의 달콤한 배부름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100원이던 뽑기가 500원이 됐지만 뽑기 돌리기 전 설레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네요. 귀여워. 이젠 떡볶이 한 끼 뒤에 아메리카노를 입가심하는 어른이 됐지만 노란색 버스, 빨간 떡볶이, 파란 하늘마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추억의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길. 상처 주는 말보다 꽃잎같이 고운 말을 먼저 배웠던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이 코끝 시리게 그리워집니다. 은퇴를 10년씩이나 미루게 만든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비법이 사장님께 이어온 시간의 맛이 녹아있는 가게예요. 예순까지 하자던 장사는 이른을 훌쩍 넘긴 지금도 놓지 못하고 계시대요. 시골
시인분들이 직접 수확한 재료로 맛깔난 찬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으시답니다. 오늘은 냉이랑 시금치를 다듬고 계시네요. 쿰쿰한 냄새로 가득할 것 같은데 의외로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청국장집입니다. 요즘엔 보기 드문 사장님이 직접 띄운 청국장. 어릴 적엔 이해하지 못했던,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해져 버린 외할머니 집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이 구수한 향이 한없이 반갑습니다. 장냄새가 강하지 않고 뭉근하게 끓여낸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라 청국장이 낯선 이들에게도 편하게 다가올 집이에요. 사장님 자녀분들도 잘 찾지 않는다는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서 멀어진 음식, 청국장. 이제 대대로 끝나잖아.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다들 모르죠? 매일 밥을 차리던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철공소 사이에 자리한 작은 식당, 메뉴는 단 하나, 백반정식. 아침에 봐온 장으로 점심을 만들고 이른 오후 다시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하는 곳. 그래서 그날 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니 들어서야만 오늘의 반찬을 알 수 있어요. 사장님 손맛이 참 좋습니다. 간은 슴슴하지만 깊은 맛이 있거든요. 이곳을 찾는 대부분은 주변 철공소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같은 반찬이 나올 텐데 지겹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매주 김치를 담그고 매일 다른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혹여 손님들이 지루해할까 걱정하는 마음. 하루 세 끼를 준비하던 엄마도 그랬겠죠? 전라도 사는 지인이 자연산 갓을 보내줬다며 갓김치를 한가득 내어주시는데 이곳엔 전국 각지 엄마들의 손맛이 모여있구나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500원을 더 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 집은 들어서는 순간 주인공이 바뀝니다. 칡냉면집인데 냉면이 여름 한정 메뉴래요. 탱글한 면발도 맛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바로 6,000원 백반 한 상. 1,000원만 더하면 두루치기도 곁들여지는데 와, 주의, 보기보다 실제 양이 더 많습니다. 이 푸짐한 상이 어떻게 이 가격일까 싶어 여쭤봤더니 근처 봉제 공장 직원분들 점심 장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 공장 사정도 어렵고 오랜 기간 함께 해와서 쉽사리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시대. 게다가 공장 직원분들은 500원을 더 저렴하게 받는다네요. 이젠 큰돈 벌어 뭐하냐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만큼 벌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서요. 매일 오는 사람들을 위해 늘 다른 반찬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프시다면서도 사장님 미소가 그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걸 보니 사람은 역시 사람과 인정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한가 봅니다. 의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도 매일 만두를 빚고 있는 이 식당을 아시나요? 옛사랑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자주 가던 단골집인데 이사가는 바람에 8년 만에 찾네요. 푸근한 인상의 부부분이 운영하는 만두집입니다. 못 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려 다시는 못 일어날 뻔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다는군요.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병원 가는 날만 빼곤 여전히 만두를 빚고 계시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그럴까요? 어찌 몇 년 전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직접 반죽한 만두피, 짙은 고기 풍미에 후추향이 살짝 치고 올라오는 이 맛. 8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 만두. 매일 만드는 요리는 보통 질리기 마련인데 지금도 너무 맛있어서 자주 드신대요. 힘든 일 넘겼으니 이제 좋은 일이 올 차례 아니냐 하며 웃으시는데 참 뭉클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이어가면 삶의 고비도 견디게 하고 익숙한 하루마저도 선물 같은 날이 되게 하나 봐요. 이 보리밥집 사장님의 과거는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마치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셨는데 난 거짓말 못해 이거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쑤었어요 하며 탱글한 도토리묵을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보리밥과 함께 나온 된장은 시골에서 직접 띄운 거래요. 이번에도 거짓말 아니야 하시면서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사과로 단맛을 더한 묵무침, 직접 담은 김치와 환상의 조합인 돼지감자피 만두, 슴슴한 맛이 중독적인 메밀전까지 사장님 손맛에 반해 몽땅 시켜버렸거든요. 마치 시골 할머니집 평상에 앉아 푸짐한 한 상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미처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처음에 내어주신 커피. 3가지 원두를 직접 깔아 내렸는데 그 맛이 정말 깊었거든요. 알고 보니 40년 전 바리스타셨대요. 그 후 한참을 호텔에서 일하시다가 10년 전쯤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긴 세월 음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길을 걸어온 사장님. 재료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다며 평생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거짓 없는 요리를 해왔다고 말씀하시는 눈빛에서 긍지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왜 자꾸 이름을 거꾸로 쓰죠? 여긴 천원김밥으로 유명한 성인의 김밥집. 1년 전보다 살이 10kg나 빠지셨대요. 유명세에 워낙 바빠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셨나봐요. 하지만 맛과 가격 그리고 사장님의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반찬도 단무지랑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파김치, 무말랭이, 콩나물 무침처럼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 것들이 가득해 좋았어요. 성함이 이성인데 왜 가게 이름을 성인으로 지은지 여쭤보니 부르기도 쉽고 그냥 그러고 싶었대요. 그런데 저 이런 집 또 알거든요? 정갈한 찬으로 점심시간마다 사람들 줄 세우는 가정식
백반집 영은식당. 사장님 성함은 은영. 이번에도 이름을 뒤집으셨어요. 그냥 이게 식당 이름으로 더 잘 어울리잖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가게를 연 그날부터 변치 않는 한 끼를 책임지는 진실된 마음. 엄마가 해준 듯 매일 아침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은영 사장님. 동네 주민들 주머니 사정 가벼울 때도 밥은 굶지 않길 바란다며 김밥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는 이성 사장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러분도 든든한 한상과 함께 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고집을 꺾고 언제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오늘 그걸 배웠어요. 쌈밥 정식집을 찾았는데 주방에서 사장님이 얼굴을 쑥 내밀더니 갑자기 책을 보여주십니다. TV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실린 유명한 곳이라는데 그 뒤엔 깊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일식당을 운영했던 사장님. 하지만 IMF 이후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생선 요리를 포기할 순 없었고 연구 끝에 복분자로 숙성한 생선구이를 건강한 한쌈으로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정식으로 바뀌었죠. 상추 하나를 사더라도 가까운 시장 대신 멀리 도매시장을 찾아 가장 좋은 것만 고르신답니다.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손길이 닿아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시대요. 일식이라는 틀을 내려놓았지만 정성 가득한 한 끼라는 신념. 이게 진짜 고집이구나 싶었습니다. 맛있게 잡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건 쉬웠는데 하마터면 못 넣을 뻔했어요. 저 오늘 사치 좀 부렸습니다. 무려 6,000원짜리 백반을 두고 3만원 닭볶음탕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절대 후회는 없어요. 사장님의 여동생이 직접 키웠다는 싱싱한 채소들이 한가득 있네요. 요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저의 말에 섬세하게 간을 보며 감칠맛을 끌어올린 국물. 와, 정말 끝내줍니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쳐다봐요. 바로 사장님의 손녀. 너무 귀여운 아기. 세발 자전거로 배달 다니다 다 달아버린 사장님의 무릎. 방금 병원에 다녀왔다면서도 손녀를 안아들 때는 두 다리가 강철이 됩니다. 엄마 손맛 가득한 한 끼로 배가 두둑해지고 아기의 사랑스러움까지 마음 한켠 가득해졌습니다. 아, 오늘치 행복을 이렇게 또 채우는구나 싶었어요. 김치가 맛있다고 했더니 한 그릇 싸주시는 인정과 아기의 무해한 웃음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사소한 시간과 흘러가는 한 끼 속에서도 행복은 늘 이렇게 조용히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잠들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서울 토박이 사장님이 지키고 있는 50년 넘은 부산 슈퍼. 처음엔 그냥 동네 슈퍼였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던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 음식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망치로 두드려 창고 벽을 허물었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좁고도 넉넉한 식당. 지금은 돈가스를 손수 두드리고 계세요. 이 가격이 맞나 싶은 푸짐한 수제 돈가스는 바삭하고 달콤하고 정직함. 전문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맛있는 돈가스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이 외환위기로 문을 닫으며 슈퍼 딸린 단칸방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사장님 가족. 계속 커가는 아이들 키에 점점 작아지는 방을 보며 많이도 우셨다고 해요. 자식들 키워내느라 온갖 고생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소문난 맛집이 되어 그 방이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참 뿌듯하고 참 행복하다고 하세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든 자식 입에 먹이기 위해서든 가족을 지키는 부모님의 음식은 언제나 따뜻하고 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쿠키집에 다녀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쿠키를 구워내는 46년생 이정의 할머니. 단순해 보이는 쿠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만들어내는 정성이 참 대단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해낸 거라고 해요. 좋은 우리 통밀에 아몬드를 가득 넣고 버터 없이 건강하게 구워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입 먹는 순간 쿠키라는 건 만들어준 적도 내어준 적도 없던 저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 앞에선 같은 맛이 나나봐요. 2013년부터 시작된 평남집 이 가게에서 점심은 늘 간단히 때우고 손이 쉬는 법 없이 지내셨대요. 그렇게 쉬는 날 없이 부지런히 쿠키를 만들어 오셨고 세상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하루하루를 감사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겐 바람이 전단지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쿠키가 구워지는 10분은 어쩌면 누군가의 일념보다 훨씬 더 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몇 리쯤 서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보리밥집.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구수한 장맛이 코끝을 스칩니다. 올해로 71라는 사장님. 마치 20대처럼 얼굴이 환합니다. 8,000원 보리밥 정식. 상위에는 정갈한 반찬이 15가지나 놓였어요. 부족하면 더 주겠다며 넉넉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알고 보니 같이 가게를 시작한 남편분은 먼저 먼 길을 떠나셨고 현재는 혼자 운영 중이시라는데 실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리뷰에서 간혹 등장하는 남자 사장님은 가끔 도와주는
도와주는 주변 이웃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 날은 재치 있는 농담을 주고받던 친구분, 빨간 옷이 잘 어울리던 친척 언니분이 함께 일손을 거들고 계셨습니다. 중간중간 또 다른 친구분이 들러 필요한 물건을 건네고 가셨죠. 시골 친척이 직접 띄우고 담궜다는 된장과 고추장을 함께 넣어 쓱쓱 비벼 맛있게 한 숟갈. 그 사이 TV에는 산불로 삼터를 잃은 이들이 눈물 짓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두 팔 걷어 올리고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얼굴도 함께 말이죠. 사람 혼자 못 산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라는 대사가 떠오르네요. 여든이 넘으니 떡볶이 할머니, 지금이 가장 행복하시대요. 가게는 한 발짝만 내디디면 닿을 만큼 작았어요. 혼자 만든 떡볶이가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도로까지 줄이 이어졌죠. 결국 작년 말에 60평대 새 가게로 옮기게 됐대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사장님과 직원분이 포장만 하시는데 손녀 같은 애가 조잘조잘 말을 거니 즐거우셨는지 시커먼 물 줄까 하시더니 블랙커피 하나를 타주셨어요. 늙은 내가 끓인 커피가 뭐가 맛있겠노 하셨지만 전 별다방보다 더 좋던걸요? 사람들로 붐비던 그 자리는 이젠 할머니가 뿌려주는 과자를 맛보러 오는 참새들의 차지가 됐어요. 새 가게에 가끔 가신다는 할머니, 본인이 가면 손님이 더 많아진다며 해맑게 웃으며 자랑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소녀 같더라고요. 매콤하니 중독적인 떡볶이 맛의 비법은 이제 아드님께 천천히 전수 중이시래요. 10살엔 피난을 다니고 30쯤엔 하던 일이 망해 떡볶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 직원 여럿을 둔 큰 가게의 대표님이 되셨어요. 인생은 참 매 순간에 행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점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적하고 옛것이 묻어나는 골목에는 들어오는 손님과 배달로 점심때마다 정신없어지는 손맛 가득한 맛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점심은 12시부터지만 모든 가게가 그렇듯 사장님의 점심은 아침부터 분주하죠. 직원분들이랑 아주 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아마도 모두 가족인 듯합니다. 메뉴판을 쓱 보고 제육볶음을 시키려는데 사장님이 말립니다. 아니 왜요? 알고 보니 이날 백반 정식이 제육볶음이라네요. 무려 2,000원을 아끼고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네요. 물론 사장님은 2,000원을 적게 버신 거겠죠? 배달까지 겹치니 정말 쉴 틈 없이 바쁜데 그 와중에 농담까지 하며 애정이 묻어나는 미소로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심이란 누군가에게 일하던 도중 영양을 채워주는 한 끼,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이자 소통 창구이면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저는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못 먹을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안동식으로 콩가루와 밀가루를 반반 섞은 면에 건진국수라는데 말 그대로 면을 건지고 차가운 육수를 부은 국수예요. 마치 평양냉면처럼 밍밍한 듯 묘하게 깊은 국물. 처음 보는 이 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 가게는 원래 묵집, 직접 만든 이 탱글한 묵도 꼭 맛봐야 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슴슴한 음식을 참 잘하는 곳. 자극적인 입맛에 지쳤을 때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 같았습니다. 아쉬운 건 이 건진국수가 여름 한정 메뉴라는 점. 9월 말까지만 맛볼 수 있대요. 여름 메뉴가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올해의 끝이 가까이 와버린 것 같아 괜히 씁쓸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건진국수, 콩국수 다음에 또 따끈한 칼국수 만둣국이 있고 호호 불어먹는 호떡에 달콤한 따스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철마다 찾아오는 음식처럼 각 계절의 인생의 그 계절들을 그때그때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점심으로 한 돈가스 집에 갔는데 어릴 적 돈가스 사줄게 라는 말에 따라 나섰다가 치과로 끌려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치과의 그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을 땐 속은 게 억울해서 눈물이 났는데 아픈 이를 부여잡고도 돈가스집 스프는 왜 또 그리 맛있었는지 해맑게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요. 이날 먹은 스프도 그날과 똑같았어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시래기국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스프랑 돈가스만 먹으면 느끼하지 않냐며 같이 주신다고 해요. 돈가스의 시래기국은 조금 생소하긴 해도 부드러운 시래기의 된장향이 묘한 포근함으로 기름진 맛을 덜어주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느끼함보단 그 시절 돈가스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유명하다는 돈가스 집들이 많다지만 우리의 추억을 머금은 옛날 돈가스의 맛과 그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어 잔잔한 위안이 되어줍니다. 어린 기억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고생했던 오늘의 나를 위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시황이 그토록 찾던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이열치열에 삼계탕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인삼, 대추, 마늘, 밤, 여기에 비밀병기 하나 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약용 선생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 재료 황칠. 처음 보는 이게 너무 신기해 사장님께 여쭤보니 하나하나 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부드러운 살코기에 달큰하니 건강해지는 맛. 기분이 절로 좋아졌어요.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황칠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대요. 시간이 지나도 잘 갈라지지 않는 고요한 황금빛 떡에 칠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나는 뭘 잘하더라? 수만 년이 지나면 강하다는 황칠도 벗겨질 수 있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힌 효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럼 어때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웃으며 답해주는 사장님. 이렇게 작고도 확실한 행복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걸요. 팩트체크도 좋지만 가끔은 그냥 이 순간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평생을 행복 안에 살게 해주는 진짜 불로초일지도 모르잖아요.
지칠 땐 이거 하나면 돼요. 한식을 좋아해서 자주 찾는데 쌈밥이 꽤나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제육정식에 강된장까지 추가하고 보니 오, 더덕이 있네요. 변덕스러운 날씨, 심한 일교차, 미세먼지까지 엄청난 요즘, 저 같은 비염둥이들에겐 더덕만한 게 없더라고요. 강하지 않은 양념 사이로 스며드는 뿌리채소 특유의 흙냄새와 쌉싸름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서 입맛을 돋아줍니다.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제육에 우렁강된장, 쌈까지 싹 해서 한입 하면 이만한 호사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날씨도 상황도 나를 지치게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몸에 좋은 음식 하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참 간단하죠? 그러면 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물그릇이랑 사료가 있네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나 여쭤봤더니 지나가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거래요. 오늘의 날을 먼저 챙기다 보면 그렇게 또 잔잔하고 단단하게 세상에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가게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잔에 1,000원. 난생 처음 보는 차를 파는 별의 이름을 가진 몽골 식당이었어요.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만두 우유차? 제가 은근히 한식 팔아 이거 괜찮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다들 시키는 전통 우유차를 먼저 시켜봤습니다. 짭조름하니 우유향이 짙은 먹어본 듯 처음 접하는 따뜻한 우유였어요. 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차게 도전했어요. 주문과 동시에 빚어지는 만두와 우유의 조화.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솔직히 뒤로 갈수록 살짝 김치가 생각나긴 했습니다. 또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아직 한국말이 완전하지 않아 대화가 쉽진 않더라고요. 염소뼈로 만들었다는 이건 결국 정확히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일단 던져보라길래 던졌더니 저한테 나온 것이 엄청 좋은 거래요. 그 뒤로 더 시킨 음식들은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듯 했죠. 특히 이 완전 큰 만두는 쫄깃바삭한 데다 상큼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정말 꿀맛. 집에 가는 길 사장님이 갑자기 호다닥 나오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몽골 사탕이라며 한 봉지 지어주셨어요. 언어도 문화도 입맛도 다 다르지만 사람 사는 정은 어디나 똑같나 봅니다. 이 칼국수 면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들 콩국수만 찾는 이 무더위에 굳이 뜨거운 칼국수를 고집한 이유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천천히 식히면서 사장님이 직접 담궜다는 당금주를 곁들이면 이건 정말 천국입니다. 두 번째, 이 바삭한 노란 튀김, 비리지도 않고 고소한 생선살이 가득합니다. 칼국수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찰떡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칼국수에 담긴 속 깊은 마음. 면이 좀 달라요. 일반 칼국수보다 얇고 국수와 칼국수의 중간쯤 굵기인데요. 그 이유가 면발의 굵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어르신들을 위해서랍니다. 숟가락으로도 쓱 잘릴 만큼 사근사근 참 부드러워요. 전분이 진하게 녹아든 국물 한 모금에 마음도 같이 풀어지죠. 배려라는 말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요즘, 이 면발에 깃든 사장님의 고민이 그 단어를 조용히 떠올리게 해줍니다. 여긴 1인분만 시키면 손해예요. 9,000원짜리 제육 쌈밥 정식. 쌈 종류도 다양하지만 반찬도 여러 가지가 정성껏 나옵니다. 식당에서 잘 보기 힘든 채소가 있길래 눈이 번쩍 띄었는데 바로 당귀예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 특유의 향이 저는 이상하게 참 좋더라고요. 푸짐한 제육 한 쌈 크게 싸먹으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싶어서 여쭤보니 1인 손님은 오히려 손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2인 이상 주문 같은 안내문을 붙여둘 법도 한데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매번 벌기만 하냐고 혼자 와서 맛있게 드신 분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게 또 남는 장사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보리냉면이 단돈 6,000원이길래 시켜봤는데 배부른 와중에도 보리 특유의 거친 풍미가 매력적이라 한 그릇 뚝딱 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사장님도 저도 제 살도 모두 득인 걸까요? 식당이 상식을 벗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물에 빠뜨리다니. 닭갈비는 볶거나 구워 먹는 거 아니었나요? 물 닭갈비. 많이 새롭네요. 태백식이라는데 맑은데 깊고 낯선데 익숙한 그런 묘한 맛이에요. 채소의 감칠맛에 닭 특유의 고소함이 또렷하게 살아나 닭고기 본연의 맛에 집중하게 돼요. 깔끔한 국물과 은은한 양념. 한 잔 생각나게 하는 조용한 유혹 같다고 할까요? 동그랗게 담긴 떡을 보니 요리조리 담았을 사장님 손길이 그려져 괜히 미소 짓게 됩니다. 태백 출신이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강원도뿐이 아니래요. 여행 갔다 이 맛에 반해 직접 만들어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주의 제격인 식당은 보통 오래 머물게 하려고 시계를 감추지만 이곳은 그 반대예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시계들로 가득하거든요. 골동품을 모으고 새롭게 손보는 게 사장님의 취미라고 해요. 그 덕분에 흘러가지만 멈춘 듯한 잔잔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방울토마토에 음료까지 서비스라면 쓱 건네주는 츤데레 가게. 모든 게 조금씩 예상 밖이라 오히려 더 즐거웠던 미식 여행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7,000원에 돈가스 김치볶음밥 라면까지 함께라니. 게다가 돈가스가 수제예요. 익숙한 맛있는 맛에 양까지 든든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제육덮밥에 계란 반숙을 곁들이면 이런 엄청난 꿀맛이라는 걸요. 살짝 매콤달큰한 제육에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이 더해지니 천상의 맛인가 싶었어요. 학교 칠판과 책걸상이 주는 운치까지 더해져서 더 맛난 걸까요? 사장님의 센스 덕분에 이렇게 또 추억 소환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초록색 네모난 칠판에 쓰인 답과 나의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네요. 커서 만나게 될 세상보다 지금 꿈꾸는 세상이 더욱 크고 멋지다는 것도, 어른이라는 단어의 무게감마저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는 것도 어릴 적엔 배우지 못했어요. 소소한 수다와 깊은 조언을 나누어주던 사장님과 중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른이 되었다고 잔돈은 두고 간다는 이야기, 친근한 듯 포근한 음식 덕분에 세상의 기울기와 나의 방향이 잠시나마 만납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지만 이건 쉽지 않았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였던 음식을 도전하러 왔습니다.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 추어탕. 시장 봉지 안에 꿈틀대던 미꾸라지. 엄마가 체에 걸은 국물은 뼈와 살의 식감이 생생했고 거기에 강렬한 산초가루까지. 어린 저에겐 너무나 버거웠죠. 하지만 이젠 한참 어른이 되었으니 괜찮겠죠? 이 집 추어탕은 보드라운 국물에 들깨의 구수함까지. 맛있습니다. 근데 추어튀김 이건 통으로 튀겨낸 미꾸라지의 비주얼이 그래도 용기 내 한 입 먹어봤는데 어라? 걸리는 뼈 하나 없이 바삭하니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2층 가정집을 개조한 이곳엔 옛날 풍경을 담아낸 벽화가 있습니다. 정겨운 그 장면 속에 이거 보약이야 하며 저를 앉혀놓던 엄마의 모습이 겹칩니다. 그때는 그렇게나 먹기 힘들었던 정성 가득했던 엄마의 추어탕도 지금 다시 마주한다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 영상은 누군가가 꼭 봤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왔어야 했나봐요. 그날의 메뉴를 칠판에 지우고 쓰는 백반집. 오늘은 닭도리탕, 내일은 제첩 순두부래요. 제첩을 정말 좋아하는데 평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치만 6,000원에 맛보는 튼실한 닭다리, 손맛 가득한 반찬들에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띈 외상거절이라는 문구, 사연이 있습니다. 부부를 약속하며 공사기간 내내 단체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결국 돈은 내지 않고 사라졌다고 해요. 그렇게 손실본 금액이 꽤 크답니다. 그분들 보고 계신가요? 또 하필 뉴스엔 범죄 이야기, TV엔 매일 사건 사고가 보도됩니다. 역시 세상은 참으로 험해요. 그런데 다행이었습니다. 가려던 미용실이 문 닫아 간 곳. 40년 넘게 자매분이 함께 해왔다는데 듣기 좋은 자랑이 한가득이었어요. 몸이 불편해진 단골을 위해 기꺼이 방문 미용을 나서고 홀로 어렵게 아들을 키운다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미용값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 돈가스집에서 만난 단골 아주머니는 혼자 어색해하는 저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메뉴를 추천해주기도 했죠. 돈 안 낸 사람들 신고하지 그러셨어요. 물었더니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쓰느니 오늘 온 손님과 음식에 더 신경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며 문 닫을 쯤 들어온 단골분께 정성껏 한 끼 내어준 오늘의 사장님. 음울하고 혐오로 가득한 것 같기만 한 세상도 조금만 다른 곳에 손전등을 비춰보면 존재하지만 보지 못했던 살가운 온정이 곳곳에 피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